안녕하십니까. 제2회 세계 제주인 대회 명예 제주도민 한마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명예 도민이 바라는 제주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분야별 명예 도민들을 모시고 제주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이끌어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오한숙 위원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주제 발표를 또 해주실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김재순 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신 강인태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박인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신문선 연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주 아일랜드 아트 브랜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신문선 연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명예도민으로 인연을 맺은 지가 꽤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축구 얘기보다는 미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축구 해설위원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제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였던 건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많으신 분들이 제가 서울대학 나온 걸로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했던 연수대학교에서 저는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또 프로축구 선수를 그 프로축구 1세대 유공팀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죠. 유공팀에서 선수 생활하다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남 FC가 초대 사장을 했는데 거기에 프로축구단의 그 CEO로 또 그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홍익대학교 앞에 와우 갤러리라고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홍대 인근에 있는 상수동에 제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신문선 공간을 꾸려서 제가 평생 그 컬렉션했던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 공간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축구 얘기도 축구 얘기지만 그림 얘기라니까 좀 생경스러울 것 같아서 신문선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삼은 것은 제가 제주도를 오고 가면서 늘 갖고 있는 그 브랜딩 포지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주도 아름답다, 그리고 참 추억에 남는 좋은 공간이 많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좀 부정적 시각에서 비싸다, 그죠? 그리고 바가지 그 상원이 있다, 이런 것도 부정적 이미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공한 스포츠 경영 쪽에서 왜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도시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에서 월드컵을 개최해서 그 나라들은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왜 월드컵을 통해서 이것을 상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그 시점에서 제주도의 현재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그 브랜딩을 강화시켜서 제주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제주도를 좀 더 고퀄리티의 그 섬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주제를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거라 거기서 넘겨주세요. 아래 걸로 해요? 그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홍익대학교 앞에 있는 와우 갤러리입니다. 그 홍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명소 도시 또 거리가 됐는데 술집과 그리고 밤새서 노는 그런 시설이 그 즐비한 이런 장소로서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익대학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전시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대 앞에 그 정문 앞에 가장 번화한 곳에 그 대중들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선수 생활하던 그 시기에는 잔디 운동장이 없어서 맨 땅에서 시합을 했고 프로축구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떠돌이처럼 홈구장을 갖지 못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미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소프라노나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뭐 이러한 그 음악인들은 배출이 됐습니다만 미술 쪽에서 보면 아직은 다른 분야보다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올해 이제 명지대학에서 정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을 고민하다가 홍대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축구장과 같은 미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와우 갤러리는 국내에서 최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들도 제가 전시화가로 초대를 합니다만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할 수 있는 젊은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체제에서 그 한국 미술계에서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손흥민을 찾다라는 주제를 갖고 초대전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우보천리, 소처럼 느리더라도 천리를 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과 같이 전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폴 고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폴 고갱은 후기 인상파 화가로 미술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겠죠. 그 폴 고갱은 문명 세계에 대한 그 혐오감 그리고 남태평양에 대한 그 타히티 섬의 원주민들의 건강한 삶 그리고 인간 열대성 기후에 대한 또 이런 그 아름다움, 강렬한 색채 이런 것을 갖고 그 폴 고갱이 자신만의 화풍을 이제 정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폴 고갱으로 인해서 타히티라는 섬은 세계적인 섬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죠.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 그 고갱이 그린 지금 그 그림들이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원색적인 칼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자 제주도는 변시지 화백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국제 제주 네. 그럼 뭐 변시지 화백을 잘 알겠죠. 제주를 그 대표하는 화가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변시지 화백 말고 또 선생님 또 혹시 강효배 선생 그렇죠? 강효배 선생은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미대를 들어가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와서 최근에 대구에서 대구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했었죠. 인성미술상도 탔고 그리고
이중섭 미술상도 탄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이시고요. 그 이전에 제주의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이 있거든요. 변시지 선생은 그 최근 3년 전일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의 박물관에 그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10년 동안 백호 그림이 2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서 아시아 국가의 그 서양화가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변시 선생이 선정이 된 겁니다. 베트남에도 세계적인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은 해방 전에 그 1945년 이전에 1900년도 초반에 파리에 일본의 화가들이 50여 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양 미술의 역사는 일제 그 앞정기 때 우리나라 화가들은 일본에 가서 서양화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미술했는데 그 일본의 화가를 제치고 왜 변시지를 선택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시지 선생이 제주화를 만든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 두 번째는 변시지 선생이 그린 그림은 동양화적인 요소, 다시 얘기해서 여백에 대한 미를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네이버 창에 변시지 또는 변시지 화가를 쳐서 거기에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시면 변시지 선생 그림이 핸드폰에 뜨겠죠. 그 그림을 보면 됐습니다. 변시지 선생은 단 2개의 색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요. 노란색과 검은색이죠. 노란색과 검은색. 화가들이 통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몇 가지의 그림 물감을 갖고 그릴까요? 최대 몇 가지? 24가지. 학교 다닐 때 돈이 좀 부자는 24가지 두 줄로 되어 있는 그림 물감을 사죠. 크레연도 그렇고. 또 몇 가지 그림 물감을 쓸 수 있을까? 54가지, 50개를 넘는 물감을, 색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변시 선생은 일본에서 23살에 그 우리나라 그 국제는 최고로 칩니다만 일본의 광풍회라는 최고의 선전에서, 그러니까 미술 그 대회에서 식민지 국가의 화가가 거기서 대상을 탑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은 아까 고갱처럼 후기인상파적 그림을 그리면서 화려한 색감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제주도로 와서 제주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변시 선생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검은색과 요 노란색만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스미소니언에서 변시지 선생을 백호를 2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양화처럼 이런 여백의 공간을 줬던 거, 그리고 이 제주도의 그 섬의 특징인 이러한 그 향토적 그 문화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제주분들은 변시지 선생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변시지 선생에 대한 그런 높은 예술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조금 인색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알고는 계시지만 변시지 선생이 갖고 있는 이런 폭발적인 그 브랜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그 아쉬움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요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귀로예요. 자, 요 말이 있고 그리고 해녀가 물 허벅을 둘러매고 여기 태풍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집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나무 그림인데 하늘에는 까마귀가 돌고 있고, 그리고 화가는 약주를 드셨는지 이게 변시지 선생이거든요. 네. 문턱에 그 툇마루에 앉아 있고, 말은 아주 재밌게, 아니 우리 그 주인은 지금 술이 취하셨나? 변 선생님 제가 생전에 살았기 때문에 만났었기 때문에 약주 좋아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이 그림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도 가면 그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3조고
그 심볼이 들어가 있죠. 제주도도 육지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그럽니다만 제주도는 다 길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시지 선생이 그리는 이 그림들은 제가 변시지 선생 그린 5천여 점 그림을 거의 다 봤습니다. 유화, 그 다음에 수목화, 변시재단에 변시지 선생은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조은행, 옛날에 조은행, 신한은행 있죠. 거기서 근무하다가 지금 변시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재단 이사하고 있는 위에 누나는 제주대학에서 변시지 선생이 제주대학에서 그 교수 생활할 때 거기서 그림을 배우고 홍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막내딸은 미술과 관련되지 않고 자기 언니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우 갤러리에서도 작년에 변시 선생 그림을 제가 갖고 있는 그림과 또 그 재단 그리고 유적이 갖고 있는 그림을 모아서 그 서귀포의 기당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기당미술관과 같은 날 시작을 해서 같은 날 끝냈어요. 약 3달 동안 홍대 정문 앞에 있는 제 갤러리에 건물 전체를 다 변시 선생 그림으로 싸서 변시 선생을 국제화하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을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제주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2013년에 그 제주도의 한 매체에 관련된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서귀포시에 동계 전지훈련에 655개 팀이 왔었고 그 경제 효과는 이로 인한 경제 생산 유발 효과는 449억 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655개 팀에 해당되는 선수단이 17,444명이 제주도를 왔었고 이거는 지금 서귀포에 대한 자료입니다만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집계 안 된 또 큰 부분이 있어요. 축구팀으로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선수, 초등학교가 오면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오면 1+2, 할아버지만 오면 할아버지 같이 따르면 1+3, 할머니까지 오면 1+4, 그리고 선수의 형제가 오면 더 늘어나는데 지금 이러한 효과에 대한 것을 잘 모르세요. 저는 세계 월드컵만 제가 7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것은 월드컵에서 생중계만 제가 5번을 했고 올림픽도 5번이나 했어요. 저는 중계 방송을 가면 경기가 없는 날이면 그 나라의 미술관에 발품을 팔아서 매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지난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에 제가 성남FC 사장할 때인데 2014년도에 가가지고 펠레 박물관을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시거나 60년대 세계 축구의 황제죠. 펠레 박물관을 갔더니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 공공시설 했을 때 사람 몸뜻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가 전 세계 지금 5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5점이 있는 세계적 미술관을 발품을 팔아서 비행기값을 들여서 호텔비 내면서 제가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1800년대 그 고우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비싼데 호텔에 묵으면서 밥을 먹는 걸 봤어요. 저는 제주도가 앞으로 2가지의 어떻게 보면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스포츠와 문화는 하나의 병합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제주 섬에 대한 브랜드와 제주에 대한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프로덕트가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제주연구원에서 2021년에 제주훈련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한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의 선수가 와서 얼마 썼냐면 257만 9,280원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수들이 와서 자야죠, 먹어야죠, 목욕해야지, 밥 먹어야지,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80년대 결혼을 해서 처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에 와서 1인당 가장 많은 소비에 대한 평균가를 매긴다면 운동선수만큼 이렇게 쓰는 저희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체 종목을 제가 아까 655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축구 종목이 전체 655개 팀 중에서 61%를 차지하고 있고 테니스, 육상, 농구, 야구 종목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전체 유치 그 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주도는 전략상으로 이제는 부모를 공략해야 돼요. 전지훈련 기간에 그 핫시즌에 추울 때요, 제주도 안 올 때 겨울에 전지훈련 때 오면 운동장이 없어서 선수들이 오질 못해요. 근데 요때 그러면 운동장에서 뛰지 않는 부모들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주머니를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덜어서 제주 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일본 가서 혹시 여러분들 일본의 주요 그 패스라는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일본 오사카 가서 일본에 가서 공항에 내려서 그 매점에 나오면 주유 패스를 파는 데가 있어요. 이런 그 전철 저기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거를 사면 하루에 버스와 전철을 무한정 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약 40여 곳이 넘는 40곳 이상이 되는 관광 명소에 입장하는 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게 저처럼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사카 가면 오사카에서 이 카드를 갖고 전철 버스를 무한정으로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크게 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루 1일권은 2,800엔이에요. 이틀 그 쿠폰을 주유 패스 사면 3,600엔, 2,800엔 두면은 5,600엔 되는데 그거보다 싸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재밌는 것은 제가 오사카를 워낙 자주 가기 때문에 이제 가면 40여 곳을 다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게 제가 갔던 곳은 사우나입니다. 사우나가 두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우나를 찾아가 봤더니 하나는 그 골프 연습장 앞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사우나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도 물이 좋고 목욕탕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전 서귀포 쪽에 자주 가니까 서귀포에 가면 오래된 목욕탕을 일부러 가는데 물이 좋아서 가거든요. 시설이 너무 좋아. 시설이. 그래서 제주도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지훈련과 더불어서 그 부모들을 전주도에 있는 부모들을 어떻게 제주에 단골로 올 수 있는 고객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감히 제가 우리 오한숙 키님께서는 제주도에 오셨던 지가 아까 뭐 10년 되셨다고 그래요. 저는 제주도에 굉장히 자주 옵니다. 저도 여기도 제주도에 와서 뭐 세미나도 하러 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제가 보는 시각과 생각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전 세계 다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제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숲 이게 저는 최고의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변시지구 화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싸다 바가지가 있다. 그런데 비싸도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퀄리티 그리고 고프라이스에 대한 저거는 문화입니다. 고갱 그림을 보기 위해서 고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은 그 두 작가의 그림을 찾아가서 비싼 입장료를 내고 비행기값까지 계산하면 그림 한 장 보러 몇백만 원 쓰고 가는 거거든요. 제주를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케팅의 세계는 사피 가격 프라이스에 대해서 제주도를 비난을 하더라도 제주도는 고퀄리티의 그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프라이스와 프로덕트 상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주민들은 아까 전지훈련 오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뭐 셔틀버스도 제공을 해주고 부상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지원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만 이제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스포츠와 연결시켜서 제주도에 새로운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것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일어났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으로 첫 장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제주 아이슬란드 아트 브랜딩.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변시지 선생은 5,400여 점 그림을 다 그렸는데 제가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변시지 화백이 어디서 그렸는지 저는 한 80%는 다 읽습니다. 변시지 화백의 그림은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시지 화백에 대해서 저는 천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작가들은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림값이 비싸지면 같은 곳에서 같은 그 구도로 그림을 그립니다만 변시지 선생은 5,400점 4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봤는데 똑같은 구도가 없어요. 섭섬을 그릴 때 서귀포에 어느 위치에서 봤는지, 이중선 미술관 쪽에서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 항구 쪽에서 봤는지에 따라서 섭섬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제주도의 변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들이 변시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변시지의 제주도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이티섬이 아니라 고갱의 타이티섬입니다. 고갱 때문에 다 타이티섬을 가거든요. 그럼 비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디펜스 할 수 있어요. 제주도는 지금 저질의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김창렬 미술관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인구 비례에서 대비해서 최고 많은 미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제주도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가장 큰 용의 눈은 어떤 화가일까? 바로 변시지입니다. 변시지 선생이 2년 뒤에는 탄생 100주년 화가로서 제일 큰 행사라거든요. 아마 작년부터 변시지 미술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변시지 선생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국제화해서 브랜드 전략으로 잘 개발하면 제주도는 고갱의 타이티처럼 변시지의 제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축구 얘기나 그림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제주도민들에게 또 저는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변시지의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선 여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재순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님의 강화도 사고, 전통의 제주도 계승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92년부터 기록관리만 하고 한 30여 년간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제주 4.3 수행인 명부를 이렇게 발굴을 했었는데 우리 제주도의 조선왕조의 이 강화도 사고의 전통을 꼭 계승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 실록이 태백산 사고에 있었던 경북 봉화 가장 높은 사고거든요. 한 건도 빠짐없이 대표적인 실록만 뽑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조선왕조의 그 역사가 날마다 그 일기 형식으로 표현된 기록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기록 유산입니다. 이 사고는 태종 때 춘추관과 충주가 고려시대 때에 왕실 기록을 보존했었대요. 개심사라는 절에. 그래서 충주에 만들어지고 세종 때 정말 참 현명한 이 국왕이셨는데 두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성주와 전주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 때 춘추관, 충주, 성주가 모두 소실이 될 때 전주만 호남 쪽에 있어서 피난을 가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나고는 이제 도읍지니까 이게 멸실이 돼서 이제는 그 깊은 산중에 사고를 만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사고 중에서 이 만이산 사고가 병자호란 때 정족산 사고로 가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실록과 의궤, 승정원 일기 등을 보존을 했습니다. 섬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고도 중요하지만 조선왕조 때는 강화도 사고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도 사고에 있는 실록이 서울대 규장각에 있고 태백산 사고에 있었던 아까 봤던 실록이 저희 기록원에 있고 그리고 김일성 지시로 묘향산 사고가 그 병자호란 때 적상산 사고로 그 옮기는데 그 적상산 사고 본을 인민군들이 6.25 와중에 후퇴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완질은 새 질이 있고 오대산 사고본은 그 동견 대지진 때 불타서 47권이 남아서 최근에 궁중박물관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들은 이 건물 모형이 왕의 역사, 국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정전처럼 2층 누각으로 지었습니다. 2층 누각으로 지었으나 이 강화도 이 사고, 정족산 사고는 병자호란 때문에 그 경황이 없어서 이 단층으로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런 사고였고 이런 훌륭한 전통이 있었으나 일제 시대 때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이 광복 후에 6.25 때 그나마 남아 있었던 기록 유산들이 남북으로 밀리면서 대부분이 많이 소실이 됐고 이런 와중에 그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김종필 총리 지시로 남북이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 국가의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75년에 지시를 내리고 그 시설을 부산에다가 짓습니다. 부산에 짓고 그래서 부산 지금 보이는 여기가 이제 부산 사고인데 이 사고는 그 정부 기관의 비밀 문서 또 국가기록원의 중요한 실록 이런 보존한 곳이 되고 신분 재산 기록 위주로 보존을 했거든요. 제가 92년에 들어갔습니다. 2년에 들어가서 99년에 최초 여야 정권 교체기에 김대중 그 인수위에 건의를 해서 법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보이는 이 박스가 그 일사 후퇴 때 처음에 그 피난할 때는 서울에 있는 기록들을 그대로 놓고 갔고 일사 후퇴 때는 기록물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때 이 지금 보이는 이 박스가 탄약 박스인데 여기에다가 실록, 의궤 등을 넣어서 부산으로 이관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왔고 지금 보이는 이 시설이 국가기록원의 이 분원 시설인 부산의 역사기록관 여기에 지금 이 건물이 김종필 총리 지시로 지상 2층 지하 4층인데 지상 건물은 폭격을 받아도 파괴가 될지라도 지하 이 서고만큼은 안전하도록 지금 외벽과 내벽 사이에 1m 공간을 띄우고 이중 방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시설을 지어서 현재 국가의 실록을 비롯해서 이런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92년에 들어가서 이 기록물들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법령, 토지 소유 대장 이런 기록은 있는데 그 국가의 정책 관련 기록들이 없다. 특히 그 80년대 후반에 50 청문회 이때 얼마나 국민들이 붕괴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 5.18 기록부터 이게 찾았거든요. 근데 5.18 국무회의록이 딱 나와 있어요. 5월 21일에 발포명령이 일어나고 5월 22일에 국무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무회의의 내용이 앞에 표지 딱 섯장이에요. 가운데 참석자 그리고 회의 내용이 석줄 내용이 뭐냐? 강주 지역 난동 사건에 대한 보고 청취, 보고자, 계엄사령부 계엄처장, 보고 방법, 차트에 의한 브리핑 이상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기록이 정말 없다라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언론 홍보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 홍보를 했고 또 한편 기록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도의 4.3 명예회복
등을 그 공약도 내고 해서 제주 4.3 기록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주 그 부산에 있는 기록들을 다 찾아보니 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영인 명부. 근데 당시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는 제주 4.3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6급 주사였는데 저 위에 그 계장, 과장, 그 다음에 우리 보존 소장, 그 다음에 본부의 국장,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서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여기 제주 4.3 연구소 강창일 이분이 배재대 교수고 박찬식, 김종민 모든 분들 자문을 구해서 제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제일 세니까 추미애 의원을 소개받아서 각본을 짜가지고 이제 부산에 원본을 보러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영인 명부가 드디어 언론을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기록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기록 보존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급기야 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1월 29일에 재가를 하고 김종필, 김정길 장관이 부서를 해서 우리나라는 1세기 만에 법 제정을 통해서 현대적 복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법 제정을 했으나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대통령 기록 등을 정권이 교체돼도 그 법대로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관장이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이상도 안 돼서 표척이마다 휘둘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원 제정을 해서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 안타깝게도 육지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조선왕조의 전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이 지점입니다. 현재 2008년에 개관한 성남의 나라기록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많은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고 대전의 이제 행정기록관 여기에 지금 제주 4.3 수영인 명부 원본 지금 제주도 권역의 일제시대 항일운동 재판기록 광복 이후의 민주화운동 기록 이 제주인들의 수영인 기록들은 현재 대전에 보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역사기록은 실록과 영남 지역 기록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부 영역 기록을 권역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제인데 제주도는 이런 국가 시설이 없어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주도 관련 기록은 1910년을 경계로 해서 왕실에서 보존한 기록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습니다. 왕실에 보존됐던 그런 기록들, 제주도 관련 기록은 그 장서각에 있고 관청에 있었던 기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보 개혁기 때부터 판결문 등 검찰, 경찰 그리고 억압에 됐던 이런 수탈의 기록 그리고 광복 이후에 제주도 관련 모든 기록들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대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서각에 있는 탐라지 과거의 그 제주도 행정군사 모든 이런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장각에 제주 병제 봉대 총록 등 이런 값진 기록도 있고 대원군 때 그려놨던 그 우리 제주도 기록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이 총독부 시대 때 항일 판결문 지금 보이는 이 서류가 제주도의 과거 조선 왕조 때 지명들을 어떻게 개편했는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문서들입니다. 당시의 그 제주 관청 기록이고 국무회의록이고 이 국무회의록의 4.3을 아주 본때를 보여라라고 하는 그 이승만의 그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화가 없던 시절의 그 대한뉴스 이런 원판 필름이 모두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행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전에 있다고. 그래서 제안 의견은 이 만인산 사고 전통을 이어받아 반드시 제주권에 이 국가의 이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주권에 여기서 행정부만이 아니라 정근대 시기, 그 다음에 국회, 법원 등 모든 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과 디지털 사본,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이런 모든 일습을 이 제주도에서 보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아카이브 시설은 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화 창조 기관입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이 아카이브가 되면 세계 각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매년 그 국제 회의를 합니다. 동아시아 회의도 하고 이분들이 와서 제주도의 이 문화의 품격도 느끼고 대한민국 품격도 느끼고 그 다양한 문화 창조, 관광 수입 등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 제주도 분원 시설은 제주도 지방 재정이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국가기록원에서 땅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다가 끝내 못하고 퇴임을 했는데 앞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 마을마다 기관의 지원하에 마을지를 만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 도의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이신 강인태 연사님께서 제주 다음과 명예도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강인태라고 합니다. 연사로 왜 충청남도의회 수석 전문위원이 와서 얘기를 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한 10년 동안 법제지원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법제지원 팀장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조례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검토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을 좀 귀엽게 여겨주셔서 저를 명예도민으로 아마 이렇게 추천하고 명예도민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두 가지 키워드는 제주다움과 그다음에 명예도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제주도에 왔을 때는요, 제주도는 온통 약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꼈냐면 저는 지금 제주도 명예도민이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육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육지 사람이 아닌 제주 도민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충청남도로 가서 이제 명예도민이 되었기 때문에 명예도민이라는 어떤 시각으로 제주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육지 사람으로서의 제주도를 바라볼 때는 온통 진짜 불편한 투성이었어요. 제주도에 왔을 때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불친절했어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사무실에 왔는데 우리 직원들끼리 제주어를 쓰는데 제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인데도 저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어느덧 도민이 되어서는 이런 불편함 그 자체가 불편함이 아니라 저에게는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책임감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명예도민이에요. 명예도민으로서 그럼 제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저는 육지 사람의 시각과 제주도민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저는 더 객관적으로 제주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제주다움과 그 다음에 제주도 명예도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를 천혜의 자원을 가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혜의 자원을 가진 보고를 제가 처음 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때는 굉장히 실망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여기는 개발붐이 한창이었거든요. 온통 제주도는 개발붐이었어요. 50만 제곱미터의 개발 사업들이 25개가 있었습니다. 5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요,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를 짓는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제주도가 25개가 50만 제곱미터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완성된 개발 사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25개의 개발 사업은 전부 다 파헤쳐져 있었지 진행되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들은요, 대규모 자본들의 먹잇감 내지는 투기 자본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제주도가 관광 붐이 붐이 일어나면서 어느덧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있어서는 관광붐이 불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들이 발달하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그 당시에 1,500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온통 무질서였어요. 관광객들은 1,500만 명이 오는데 공항은 좁고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적고 심지어는 하수 처리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들이 바닷가로 그대로 흘러나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제주다움이 과연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내지는 준비되지 않은 관광객들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개발된 제주도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개발이 되면 불편함은 좀 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개발이 제주도를 더욱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개발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또 무작정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제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제주도가 겪은 시행착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때 세계 3대 오버 투어리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베니스, 바르셀로나, 그리고 제주도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함으로써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유엔에서는 3대 오버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도시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 명예도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제주도 명예도민이 되면서 아마 좀 더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971년부터 2023년까지 명예도민 수요자는 2,23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연평균 한 43명 정도가 명예도민증을 수요받고 있고요. 제일 많이 수요받은 해가 2013년도에 25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주도도 재정 자립도, 즉 세금을 순수하게 걷어들여서 제주도가 살림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비율을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채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도입한 제도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주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주도에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들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지금 올해 6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6억이란 기부금은 아마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상위 순위에 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기부를 했는데 제주도에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부자도 4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외도민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제주도민은 70만이지만 제외도민은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명예도민 2239명을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명예도민 제도가 제주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도민의 이 명예도민증 수여 제도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1%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규모, 인구 규모도 대한민국 전체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증 수여 이 정책을 좀 확대해서 명예도민증을 가진 분들, 즉 명예도민이 많아지면 아마 대한민국의 1%라 불리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0% 아마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도민증 이 정책을 좀 더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예도민증은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적, 물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애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이 명예도민증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명예도민은요,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예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 지속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명예도민증, 도민이 많아지면 제주도에 애정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장에는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제주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도민들이 기부한 기부금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적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예도민은요, 든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지자 또는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주 출신의 대권주자가 나온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민을 가진 10%, 50%의 지지자가 제주 출신의 대권주자를 지지한다면 아마도 제주 출신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과 농담 섞인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명예도민에 대한 확대가 특히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는 이런 정책의 확대가 제주도의 미래이자 인적, 물적 가치를 가진 지속 발전 가능한 제주도의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천혜 자원과 환경 그리고 문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의 천혜의 자원과 환경, 문화는 세계의 유산이고 이를 보존하며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제주의 지속 발전 가능을 위한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명예도민은 제주의 지속 가능 발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명예도민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주다움이 제주의 미래이고 명예도민이 제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상 깊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박인자 이사장님의 자연과 만나는 예술축제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 제주 이미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발레 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제주국제무용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사실은 연사 위촉을 받고선 그냥 거침없이 예스 했다가 전화 끊고 내가 왜 후회를 했습니다. 얘는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제가 잘 모르고 또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명예도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2021년 12월에 명예도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명예도민의 날 우정의 날 행사 때에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제주도에 봉사를 하셨길래 명예도민이 되셨을까 하는 그런 의아함도 갖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저 박인자 선생은 어떻게 해서 명예도민이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발표는 제가 명예도민이 된 그런 계기와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축제를 통한 국가, 지역 이미지 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이 제주도의 글로벌 예술의 섬 제주 이거를 제가 맡고 있는 제주국제무용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2018년에 1월 11일에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됐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비행기들이 전부 다 결항 상태였는데 정말 운이 좋게 12시 30분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그전에도 간간히 제주 여행을 했지만 눈 속에 파묻힌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동행했던 분들과 제주의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폐교를 활용한 갤러리였습니다. 김영갑 갤러리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주도의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 무용도 한번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용예술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고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에어룹 상가리에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을 소개를 받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때도 쓰고 그다음에 저희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 멋지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저희가 그 비료 창고 두 동을 무상 임대 예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좀 넘겨주실 수 혹시 있나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네, 넘겨주실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가리 문화국간 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한 동은 이렇게 무용 연습실을 만들고 다른 한 동은 무용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리모델링 할 때에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저거를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 걱정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반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지인들 무용하시는 분들 해서 1억이라는 후원금을 걷어서 저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과 또 포럼과 토론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정말 조용했던 그 상가리 마을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무용교육 그 다음에 공연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파티를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셔서 파티도 하고
또 저녁에는 하얀 현수막을 내려서 영화 감상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한 1년 정도를 수업을 중단을 했고 작년부터 간간히 지금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주세요. 그래서 2019년 5월 때 개관식을 저렇게 멋지게 했고요. 서울에서도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제주에 뭔가 무용예술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춤추는 상다리 마을 주민들인데 여기에서 설립된 후에 주민들은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주부님들은 매주 한 번씩 무용을 교육을 받으면서 그 즉흥댄스 아우라라는 그런 춤 동아리가 생겨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고 무용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유로 명예도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이 됐고 또 이런 인연으로 정말 제주도는 제2의 저의 고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사례 중심으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국가, 지역 이미지 고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말 작은 도시에 이 브레겐츠 오페라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2차 대전 후 1946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 후라서 변변한 그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프로모션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 바지선, 호수에 바지선 2개를 하나는 오케스트라석 또 하나는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오페라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오페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무대는 오페라 트란토트의 무대인데 여기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이 공연을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20만에서 25만의 관광객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객석이 한 7,000석 되는데요. 공연은 9시에 밤 9시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때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입이요. 그래서 종합예술문화를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 그리고 이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경제적 효과 상승은 물론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네덜란드 웨럴 축제인데 웨럴 축제는 주로 연극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실내악이라든지 또 무용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그 북해 아주 작은 섬입니다. 여기는 자료도 있지만 매월 6월에 개최하는데 지역 주민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오는 관광객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한 5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티켓이 한 13만 장 정도 팔리는 데서 이래서 이것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 마산자 국제 무용 축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용을 중심으로 한 축제입니다. 마산자 국제 무용 축제는 스페인 북대서양 카나리아 제도 7개 섬 중에 하나의 섬인데요. 그란 까나리아의 주도시민 라스팔마스 대 그란 까나리아에서 개최되는 무용 축제로 199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라스팔마스의 해변과 또 광장과 이런 데서 커뮤니티 댄스 또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용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무가 경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에 제주국제 무용제를 했을 때에 스페인 마스탄자에서
또 같이 저희가 교류를 해서 공연에 참여했고 이 그랑카나리아 섬은 굉장히 제주도하고 흡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활성화가 되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제주도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주 국제 지금쯤 축제가 매월 5월에 있는데 그 조촌읍 교례리에 있는 돌문화공원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그다음에 비전문가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춤축제로 참여자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서 굉장히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또 무수한 신화를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 접목해서 차별화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그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5분이라서 잠깐 이제 쫓기는 마음이 되는데요. 자연과 만나는 글로벌 예술의 섬 제주.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제주국제무용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섬 춤추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제주국제무용제가 7월 23일부터 8일간 14개 프로그램에 8개 나라와 출연진이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제주도민회에 또 관광객들 해서 저희 제주국제무용제를 관람하신 관객들이 한 2,700명 정도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무용제는 전문예술일 뿐만이 아니라 또 비예술인 또 지역 주민들, 어린이, 청소년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고 극장 공연에서는 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즉흥 등 다양한 영역의 춤 장르가 포함해서 또 제주시, 또 서귀포시, 남원읍, 그다음에 상가리, 망갈 이런 데서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국무용제가 올 1회 태동되기까지는 뭐 금세 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그다음 넘어주세요. 그동안에 5년 동안 저희가 그런 면밀한 추진 과정이 있어서 2018년에 저희가 문화예술의 섬 저희가 처음 제주도를 입도했을 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의 섬 제주와 무용예술의 전복을 통한 이미지 고양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제주 국제 포럼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년부터 22년까지 5회에 걸쳐서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코로나 때도 사실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무용예술을 활용한 문화도시로서의 제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5회에 걸쳐서 매년 무용 스페셜 갈라 공연을 통해서 제주의 그런 문화와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저희가 또 제공을 했습니다. 정부 단위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민관이 협력이 경쟁력 있는 예술축제의 시작을 가능케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뭐 해녀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세계 7대 자연 관광에 있는데 사실 예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인프라의 구축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용이라는 것은 말은 없고 몸으로 움직이는 게 무용인데 소통이 강한 무용예술과 결합한 제주국제무용제가 제주의 자연환경과 연계해서 글로벌 예술 축제로 차별화된다면 그 경쟁력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춤추는 섬 그다음 넘어주시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춤추는 섬 제주국제무용제는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신화를 무용예술과 접목시킨 차별화된 컨텐츠를 통해 좁게는 제주도민과 휴양객들에게 넓게는 전 세계 무용인들이 춤을 통한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무용제는 제주도민들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즐기는 축제, 또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통한 질 높은 축제, 또 세 번째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 그리고 네 번째는 제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사실 네 번째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공연 예술의 그런 시즌에 엄청난 경제 효과의 그 상승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올해 통계에 보면은 그 춘천 지역에서 춘천 마임 축제가 있는데 그게 생긴 지 한 35년 정도 돼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올해 경제 효과가 243억 원에 달하는 그런 경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제주국제무용제가 올해 시작을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인들이 제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될 것이라는 또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뭐 또 제2의 뭐 제주국제 올해는 내년에는 제2의 제주국제무용제를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인자 연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회 여러분들께서는 18시 6시부터 탐납 퍼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때문에 마지막 버스가 5시 1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저희 이 행사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빠르게 진행은 될 텐데요.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맞춰서 버스 승하차 장소까지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회 여러분들께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실 연사분들과 좌장께서는 무대 위 자리로 좌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주 한 분 한 분이 주제 한 분씩 하루에 한 분씩 발표를 해야 될 정도로 심도 있게 준비들을 많이 해오시고 이분들이 그냥 거저 명예도민 된 게 아니구나. 근데 명예도민 되면 관광지 이런데 무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한번 써보셨어요? 이 신문 선생님 제일 많이 써보신 것 같은데. 네. 정방폭포도 가보고요. 예, 그리고 김재 선생님은 저도 어제 그 삼방산 탄산 온천에 가가지고 네. 30% 할인 받았습니다. 처음 할인 받으신 거예요? 도민 지정은 언제 되셨어? 마이크 네 작년 12월에 12월, 받으셨어요. 예. 근데 명예도민 받을 때 근거가 있잖아요. 명예도민을 도민증을 드리는 이유. 수영임 연구 발굴. 그렇죠. 저는 완전히 그 김재승 선생님 발표하실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소름 돋았어요. 이제 박인자 선생님은 얘기하셨고 또 강인태 선생님도 입법 활동하신 거로 얘기를 하셨는데 신문 선생님은 언제 오래되셨죠 도민증?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그래요? 4년 됐나요? 4년밖에 안 됐어요. 2002 월드컵 때부터 네. 제주의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네. 그리고 제주가 전지훈련 장소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에 이제 방송 그때 고정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아마 했던 것이 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변시지 전도사로 명예도민증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축구 하시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미술관을 찾아다닌다 참 의외였거든요. 근데 역시 남다르게 딱 생각하시기를 거기에 따라온 축구 안 하는 그 가족들 그들에게 문화를 제공하자 그런 얘기. 근데 저는 또 박인자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그렇게 온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한테 멀리 못 갈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하고 있을 때 문화생활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 넓은 축구장들이 있는 데는 다 공원도 있고 환경이 좋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춤추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1+1 축구도 하고 문화와 여가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4시 한 25분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네 분의 패널께 나 이거 좀 더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신 분 지금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5시 10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2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없으세요? 그럼 제가 다 할게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발제문을 미리 진행자니까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육성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듣는 내내 막 소름이 끼치면서 와, 명예도민증 그냥 주는 거 아니구나. 근데 명예도민 되면은 혹시 귤 같은 거 한 박스씩 보내오고 그러나요? 도에서 받은 건 없고요. 네. 제가 가는 식당 주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축구를 사적인 좋아하시니까. 인맥, 사적인 인맥으로 오는구나. 아니, 사실은 명예도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몇 군데 육지의 명예 군민이나 그 시민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1년에 2번씩 꼭 선물 주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여기 귤도 흔한데 제가 그거는 이번에 명예도민대회 하시면서요. 여기 그 교류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귤 한 박스씩 1년에 한 번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거 비싼 것도 아닌데 명예도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예, 명예도민들 늘려야 된다고 지금 강인정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 주제가 여러분 요거 갖고 계신 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제주로, 하나로,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라고 하는 공간을 얘기하면서 제주도와 육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미 제주도라는 것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한테 제주도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월드 클래스인 거예요. 월클인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월클로서의 자긍심이 여기 앉아있는 내내 그래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그런 데의 작품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동네 기당미술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도민으로 공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기에 지천으로 기당미술관 안에 변시준 선생님 작품 걸려 있거든요. 내가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들은 다 우리 현지에 살고 있는 도민들한테 큰 각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진순 선생님 만약에 저는 오늘 김진순 선생님한테 여기 우리 제주도에 퇴직하시기 전에 그걸 만들고 오셨어야 되는데 퇴직을 너무 빨리 하셨네요. 아직도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 유치위원장을 이런 분한테 맡겨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맡겨진다면 맡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돈은 못 드릴 거예요. 예, 명예직으로 지금 명예도민 드리는 게 다 일종의 그 자원봉사에 대한 명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록원이 제주도에 이제 유치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럼 그런 경제 수요도 그렇고 제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품격도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오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주도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션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되려면 도민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제주도에서 그 지방 재정이 아닌 중앙 정부 재정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시설을 설치하니까 제주도 있는 땅은 그냥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제가 용역을 했어요. 네. 법을 99년에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세울 때 대전보다는 남북 관계 때문에 요즘에 저는 김정은이 핵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든 그 날마다 그 정부 기관의 기록들이 전자 기록이잖아요. 전자 서버에
만약에 전자폭탄 한 방이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제주도에다가 국가 차원의 정말 보존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제주도에서는 가장 좋은 땅만 이런 아카이브가 세계 네. 아카이브 시설 부지 대비 네. 여기는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기록 문화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다. 사람들이 견학도 오고 예, 관광도 예. 오고 거기서 국제 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해서 여기에 지사하고 세군 국회의원이 저희 행안부 장관 설득하고 하면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강희태방 선생님, 이렇게 하려면 제주도에서는 뭐를 해야 돼? 입법적으로요? 일단은 로비를 잘 해야겠죠. 아, 로비요? 근데 그 로비가 실질적으로 그냥 제주도에 있는 인맥이 아닌 네. 명예도민, 각계각층에 있는 명예도민들이 힘을 발휘를 해주시면 네. 아마 여기 유치하는 데는 아마 좀 더 빨리, 그렇죠. 예, 좀 더 힘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아마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월클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명예도민도 이제 대한민국에 국한하지 않고 월드 클래스 차원의 네. 명예도민도 좀 발굴해서 네, 네. 좀 명예도민증도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강의를 이제 하게 하는데요. 강의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1년에 그 기부하는 금액이 한 3.8조 정도 돼요. 네. 1년에 기부금이. 근데 아마 저희가 명예도민증을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빌 게이츠한테 주면 거기에 3분의 1 그쵸.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그 좋은 제주도에 기부하지 생각인데요.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그런 각계각층에 있는 그 명예도민들이 제도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클에 네. 걸맞는 명예도민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된다면 월드 클래스 명예도민, 네. 월드 클래스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예도민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제주도 의회에서 입법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각 부서나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돼요. 명예도민 추천을 하면 네. 이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자치행정과 쪽 소관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 의회에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의회에서 이거를 한 사람 다 심사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도민증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주도의 명예도민을 월드 클래스화하기 위한 무슨 입법 장치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에 산티아고 길 아시죠? 스페인 산티아고 길하고 제주 올레가 제휴를 맺어서 저기 성산일 출봉 앞에 공동 인증 제주 올레길하고 산티아고 길이 공동 인증하는 기념 제막을 했어요. 부지사님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페인의 관료들도 오고 스페인 대사도 오고 예술가들도 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도 명예도민증을 딱 줬으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명예도민 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세계적인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원 같은 거 만들면 거기 참석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명예도민증 주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브랜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주도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도의 자산 그러면 고정적인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아카이브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도 경기 끝나면 승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존재해요. 그렇죠. 기록은 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기록은 예를 들어서 그 김재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장소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또 좋은 기록물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의 그 브랜드를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네. 근데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끌고 가는 힘이 워낙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는 그 변시질한 화가를
전략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도민증을 많이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보고 가면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파종이 되는 거죠. 씨 뿌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만 흥분하고 있나요? 도지사님이 여기 와 계셨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도의회 의장님이랑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 신부선 중요한 얘기예요. 그 지금 저지리에 미술관들이 많이 네. 김창렬 물방울 박물관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김창렬 거죠. 선생님도 물론 좋은 화가죠. 근데 제주도의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제주의 역사와 그렇죠.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그 지리적인 어떤 특성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은 네, 변시지화예요. 맞아요. 그거는 스미소니언에서 제주화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네. 인상파다, 훅인상파다, 야수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술이라는 것은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변시지 화백에 대한 제주화는 그것은 제주를 테마로 한 변시 선생의 그림으로 명명된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주 분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변시지 기당미술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인데 기당 강구범 선생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돈을 갖고 와서 조례 때문에 아마 기부하셨죠. 변시지 미술관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변시지 선생의 미술관을 지금 생각해야죠. 전태 제가 변시지 이제 빠니까 네. 각 시에서 변시지 작품을 기증을 받아서 미술관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정작 제주도는 급하질 않아.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곳을 어차피 선택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짱이 있는 거죠. 그림 한 점이 전보기보다 비싼 시대입니다 지금. 네. 변시 선생 그림도 앞으로 엄청나게 저는 그 경제적 네.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의회 여기 지금 뭐 의원들 좀 오시고 국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근데 엊그저께 도민의 날 행사 때 그 저 도지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미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사모님을 부르시더니 사모님이 작가시더만요. 네, 네. 도예가예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제가 뭐 이런 미술에 관심 있는 건 잘 아시니까 전시하신다고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변시지 선생은 제주도 도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화가 중에서 세계적인 화가들과 어깨를 견줘서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손흥민이와 같은 아니, 조건을 그러니까요. 있어요. 신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주도 말 중에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동네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명예도민 같은 분들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예도민 같은 분들이 계셔야 이런 것들을 밖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신문 선생님, 네. 명예도민증에 아까 추천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명예도민증 드릴 축구 선수 중에 추천을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전략적으로 간단하죠. 네. 손흥민이죠. 그렇죠. 미디어에서 가장 주목하니까 손흥민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전략상을 해야 돼요. 손흥민은 이제 여기 오면 네. 여기서 프로모션 해야죠. 아까 마케팅에 4P 얘기했잖아요. 프로모션을 네. 해서 손흥민한테 명예도민증을 주면 우선 맨시티나 뭐 이런 세계적인 그 축구 클럽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죠. 있는 토트넘뿐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뉴스가 다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처럼 글을 쓰거나 뭐 이 학자들이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렇죠. 손흥민과 이제 제주도를 손흥민을 엮어야죠.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제주도가 그런 전략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로 전지훈련 많이 오잖아요. 축구 전지훈련의 메카 제주에 손흥민 오다. 아니 그 손흥민 여기 한국 와서 국가대표팀 경기할 때 네. 전략적으로 제주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손흥민이한테 지금 막 명예 적기 도민증 시작하셨어요. 자, 주고, 예. 그거 하죠. 그거 하는 거야. 네. 그게 마케팅이죠. 아니 그런 걸 할 때 이제 신문서 명예도민이 중간에 들어서 역할을 또 해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90년 이태리 월드컵 개막전 경기를 했어요. 네. 그 86년 우승했던 마라도나가 뛰어든 아르헨티나가 카메룬이랑 했거든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자료 준비를 해요. 그 개막 경기했던 메아치아 스타디움은 이태리의 그 성직자 그러니까 신부님이 네. 처벌을 받아 목이 잘렸던 그 장소가 쓰레기 소각적이었던 장소에 거기에 메아치아 스타디움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그것을 세계적인 경기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브랜딩 전략하는데
어떤 것을 갖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장성에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소구력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포츠도 문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섭외를 맡겨드리는 걸로 여기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박희정 선생님, 그 보니까 무용하시는 분들도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명예도민증 드리면 좋았을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많죠. 왜냐면 또 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주국제 무용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스페셜 발레 갈라 공연을 하면은 제주도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그 팀들이 보통 7월, 8월이 휴가거든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오면은 공연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거의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요. 그들의 여행을 다녀서 평가는 제주도에서 불러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제주도에 그래서 대한 평가 좋죠. 그 아까 소개해드린 스페인 마스단자 예술 감독도 제가 초청해서 제주도에 한 3번 정도 왔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정말 네. 월클 네. 등을 주면은 아마 스페인하고 또 제주하고의 그런 그랑카나리아 섬하고 또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네. 하고 있고 근데 제주도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폐쇄적인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 육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삼 얘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은 많이 제주도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예. 아까 신문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주도가. 왜냐면은 여행 와서도 볼 때는 다 받고 또 골프도 치고 뭐 네. 제주도 너무 비싸다. 네. 동남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면은 제주도 와서도 이런 볼거리들도 많고 이런 좋은 공연도 보고 좋은 전시도 보고 이런 거가 좀 그런데 좀 신경을 그렇죠. 쓰면은 이 아름다운 제주에 정말 네.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제가 그 센트럴 파크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 센트럴 파크가 그냥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큰 공원이거든요. 매우 큰 공원이에요. 근데 그 공원에 연간 5천만 명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5천만이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 5천만이 왔다가 가는데 저는 제주도도 알려지면 여기보다 훨씬 난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센트럴 파크 안에 존 레논의 묘소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그때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화 공연이 많아요. 전시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파트로 치면 1타 3피 보너스 피까지 이렇게 얻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은 기본이고 거기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오니까 가는 사람들도 남녀노소가 나름대로 다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퓨전 음식점 같이요. 저는 우리 제주도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해볼 그 게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민재가 나폴리 있잖아요. 네, 나폴리는 이태리도 반도 국가인데 부자인 그 구단들은 밀라노 섬유 도시죠. 거기가 네. 부자예요. 거기는 AC 밀란하고 인터 밀란이라는 세계적인 팀이 있어요. 나폴리는 우리나라 지역 뭐 특정지역 얘기해서 안 되지만 전라도예요. 네,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저 밑에. 네, 나폴리에서 86년도에 그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했을 때 마라도나를 네,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마라도나를 데려가서 나폴리가 우승을 해. 제주도 지금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폐쇄성 그리고 인구가 적으니까 뭐 그러는데 제주도 지금 SK가 제주 유나이티드가 제 친정팀이에요. 유공팀. 네, 그때는 서울에 연고지 네, 있으니까 제주 유나이티드가 부자구단인 현대, 울산현대나 전북현대나 수원삼성에 여길 꺾고 우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네. 브랜딩이라는 것은 축구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신발을 뭐 신는지 어떻게 알아요? 먼 데서 보는데 안 보이잖아요. 방송을 해서 크로즈업해서 넘어지면 그 선수가 아디다스를 신는지 나이키를 신는지 아는 거야. 네, 그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확장성이거든요. 네, 제주도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근데 동네 축구하면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적에 관련된 걸 한번 꿈을 꿔보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네. 제주도가 서울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게 뭐가 있을까? 뭐 하면 어떻게 할까? 또 아까 얘기했지만 명예도민들을 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일 확장성 있는 것은 스포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애들, 어린 애들한테 꿈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게 내가 SK 한번 그 사장을 만나면 한번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야 SK 니는 예산 줄여가지고 너 올해 9위 12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럼 여기서는 또 정치권의 도지사님이나 뭐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여기 제주 유나이티드 갖고 제주도가 인구도 적고 뭐 그러는데 제주도만 오면 부자구단 들어와서 여기 다 무덤을 만드는 거야 오면 비행기 타고 오니까. 네. 근데 또 여기 나가면 피곤하잖아. 이 제주팀이.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제주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한계 뭐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깨는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꿈 뭐 이런 거죠. 4.3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맨날 아프고 슬프고 뭐 그게 아니라 또 어디 갔다 왔어요. 가셨죠? 근데 네, 사상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꿈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갖고 제주 그렇죠. 사람들이 네.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그리고 사회각권에서 오피니언 리더도 나오고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나오고 손흥민이 고향이 제주도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꿈을 만드는 거지. 아, 명예도민 주면 제주도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손흥민 명예도민 주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명예 제주도민 한마당 이런 자리를 만들고 세계 제주인 대회라는 걸 하잖아요. 어느 동네가 자기네 동네 앞에 세 개자 붙여서 대회를 하겠어요. 이게 제주도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요. 육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있어요. 저도 육지에서 살다가 이제 10년 전에 내려왔는데 육지에서 뭐 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거기 제주도래. 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 제주도 사람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섬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명문대학 들어갔는데 딱 그렇게 말한대잖아요. 제주 올레길 만든 서명숙 이사장이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1학년 들어가니까 애들이 야 한라산에서 볼 차면 바다에 빠진다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보고 섬을 무조건 비하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나갔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제주의 4.3이라고 하는 것이 꺼내놓고 얘기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 갖고 4.3 문제 삼는 발언들이 정치인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결국 그거를 이제 차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세계 제주인 대회라는 것도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명예도민들을 모시고 이제 한마당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끝까지 앉아서 얘기 들어보시길 잘했죠.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제가 저기 신문사에 제보하려고 그래요. 손흥민 명예도민, 빌 게이츠 명예도민. 아 준다는데 그리고 제주도를 이제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김재 선생님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또 허무맹랑한 농담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빌 게이츠 섭외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2025년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네.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올해라도 그 에이펙 정상들에게 명예도민증 주면 네. 2024년도 명예도민의 날은요 네. 아마 프리 에이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아, 좋은 아이디어예요. G7도 마찬가지고 네, G11도 네.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월클로 나가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네. 허무맹랑한 농담을 한번 아니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아 그거 뭐 도민증 보내는데 국제 우편료밖에 더 들겠어요? 잘 만들어가지고 7대 자연경관 아까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멋지게 해가지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으로 누구누구를 뽑았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사람들 난 왜 거기 안 뽑았냐 섭섭하다 이러는 그 세계 유명한 셀럽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손흥민이 이용을 해요. 손흥민 친구들 케인하고 다 부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의 올스타랑 제주도에 끼어버리면 미디어는 당연히 중계에 따라오겠죠. 네네. 그럼 거기서 손흥민이가 또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 할 수도 네. 있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는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들, 무용이다, 스포츠다,
그림이다, 음악이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불러서 뭐 하프타임 또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제주도 자체가 이렇게 좀 박인자 선생님이 또 무용하시고 그렇죠. 무용단 꾸리시고 우리 명예도민 이 네 분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월클을 다 잡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명예도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월클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좀 속 시원한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예, 날씨는 흐렸는데 뭔지 촉촉하게 감이 온다. 제주도가 월클이구나. 우리끼리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월클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제주도민 그럼 여러분 이제 월클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민 하면 여러분 월클이다 외쳐주세요. 자, 이게 수고해주신 네 분한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분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서셔서 구호 외칠까요?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문선 선생님은 변시지 전도사. 그래서 이제 손흥민을 추천하셨어요. 자, 우리 김재준 선생님 아까 기록원 제주 유치 나서시기로 했어요. 조직위원장 맡으시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인태 선생님은 빌 게이츠와 에이펙, 에이펙 쪽 하기로 하셨고, 우리 박인자 선생님은 예술계의 인물들, 그리고 얘기하셨던 오페라 하는 들의 사람들하고도 잠이 맺어가지고요, 그 상가리에다가 인증 팻말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민 그러면 다 외쳐주세요. 자, 손 드시고 제주도민 월클이다. 합니다. 네. 함께 진행된 진행을 맡은 오한숙희 위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회 세계 제주인 명예도민이 바라는 제주라는 주제로 명예 제주도민 한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님과 좌장님께 그리고 또 특히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청중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